식품의약안전처에서 2019년도에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 우리가 농약을 사용할 때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이 식품에 함유된 농약 잔류량 있잖아. 이게 우리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을 수준으로 법을 규정한 이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기준 외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아예 금지해라, 이런 제도거든요. 그럼 여기서 잔류량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을 우리가 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로 씻겨져 나간다든지 햇빛으로 분해가 돼서 남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그걸 먹어도 안전하도록 그 기준을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최종적으로 출하된 상품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잔여 농약 검사라는 걸 하는데, 잔류량이 기준치를 넘거나 또 등록되지 않은 그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전량 폐기되거나 출하가 연기됩니다. 등록이 안 된 농약이 발견되는 경우는 저기 바람 타고 다른 나라에서 날라오거나 수입된 농산물인 경우입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바로 0.01 ppm입니다. 이 0.01 ppm이라는 거는 독성학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이에요. 국외에서도 정말 일률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최소 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1 ppm. 그래도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 가늠이 안 돼. 제가 가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0.01 ppm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100kg당 농약 1mg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쌀 한 가마니가 한 80kg 정도라고 하죠. 이 쌀이 25가마니가 있어. 근데 이 25가마니 중에서 한 가마니도 아니고 한 톨에 해당하는 양, 그게 바로 0.01 pp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렇게 작은 거였어?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럼 농약을 적게 친다. 그러면 실제로 농약이라든지 살충제가 진딧물이라든지 메뚜기 같은 벌레들 유충 사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시죠? 너무 적게 치니까 벌레들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시죠? 한국농약과학회에서 무 뿌리 썩이 선충에 대한 살선충제의 방제 효과, 그리고 무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주제로 실험을 했어요. 3종류의 농약으로 약제를 처리를 하고 그걸 2달 경과했을 때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84.5%, 80.4%, 78.3%의 방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대학교 응용생물학과 그리고 생물환경화학에서는 파프리카 시설 재배지에서 이 약제 살포 방법에 의한 해충 방제 효과 그리고 최적 살포 함량에 대한 실험을 했거든요. 9그룹 파프리카 잎에서 이 약액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정말 충분하게 살포했을 때는 5리터에서 81.8%, 그리고 그 절반이죠. 2분의 1 물량인 2.5리터에서는 84.5%의 방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추과 작물에서 무 테두리 진딧물과 또 양배추 가루 진딧물에 대한 3종 살충제 약효 비교에 관해서 한국식물환경연구소에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다양한 배추과 작물이죠. 양배추, 유채, 열무, 얼갈이, 배추, 갓, 케일 이런 거에서 무 테두리 진딧물하고 양배추 가루 진딧물에 대해서 3종의 살충제를 연면 살포를 했는데요. 그 결과 3가지 약제 모두 2종의 진딧물에서 96% 이상의 방제 효과가 나타났어요. 즉 농약 그리고 살충제를 이용한 농법으로 100% 완벽하게 사멸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 80% 이상의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농약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서 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벌레들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약 없이 재배한 유기농 식품은 이 화학적인 위험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있지만 물리적 위험, 생물학적인 위험까지 제거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농약을 안 치잖아요. 그럼 내 몸에 좋은 영양소, 좋은 세균도 생존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치명적일 수 있는 나쁜 기생충, 세균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 흙을 통해서 감염되는 이 토양 매개성 기생충, 그런 것들, 뭐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이 뉴질랜드 국가연구기관인 플랜트 앤 푸드 리서치 여기를 보면은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채소하고 과일을 재배할 경우에 땅, 그러니까 흙을 통해서 감염되는 토양 매개성 미세 기생충, 그리고 그 기생충의 알, 퇴비에 있던 기생충이 죽지 않고 농작물에 붙어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처럼 이 토양이 생물이 자라기 좋은 청정한 곳은 아니라 기생충 걱정은 오히려 안 하셔도 됩니다. 국내의 경우로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식품연구원 안정성연구단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간편히 사 먹는 샐러드, 또 유기농 상추, 깻잎, 고추, 새싹 채소 이런 유기농 채소에서 이 기생충 알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장내 세균, 대장균군 이런 것들이 검출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섭취한 유기농 그리고 친환경 식품 이런 걸 섭취했다가 복통, 설사, 구토 이런 식중독까지 유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 채소들도 잘 씻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걱정할 것은 과일 그리고 채소 속에 붙어있는 벌레들 그리고 벌레 유충, 벌레 알 그리고 최소한으로 남은 잔류 농약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제거할 수 있는 세척법이 뭘까? 요거 알려드릴 일만 남았네요. 이 잔류 농약을 어떻게 세척해야 되는지 그 세척법은 별도의 영상으로 이미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H 세척, H 농약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농약이든 세균이든 기생충이든 우리 주변의 먹거리로 벌어지는 논란에서 항상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최대한 내 몸에 해가 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해서 먹는 것 이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론인데 가끔 이거 막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지가 가져오는 공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거나 대충 알게 되면 항상 불안하고 괴담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 걱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식탁에 공포, 불안감 날려버리시고 건강만 채우시기 바랍니다.